이제 비율이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어학연수 내용은 굉장히 실종자가 많이 있다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총 10만 원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갔다 왔던 어학연수를 토대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학연수 지역. 저는 호주에 있는 골드코스트라는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학원 이름은 이매진 에듀케이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게 된 거여서 한 달 단기 어학연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를 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7월 달에 이제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기 전에 학교에서 기회가 생겨서 캐나다를 가기 전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만족을 하면 캐나다를 가고, 안 가도 괜찮겠다 싶으면 캐나다를 취소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주는 홈스테이를 통해서 거주를 하였고, 호스트 분들은 필리핀에서 오신 홈맘, 그리고 호주인이신 홈데디, 그리고 부부분들의 친구이신 할머님 분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분 더 있으셔서 호스트는 총 3분으로 계셨고, 그리고 방이 총 3개인 2층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방에는 에어컨은 따로 없고 실링팬이 돌아가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체로 간 거기 때문에 단체는 다 2인 1실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는 2인 1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할머님 분 한 분이랑 저랑 다른 친구 해서 3명이서 한 화장실을 쉐어했고,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만 제공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저녁은 보통 냉동식품을 에어프라이기에 데워서 주시거나 아니면 고기를 요리를 해서 주시거나, 뭐 라자냐나 파스타 종류, 피자도 많이 나왔고 그런 식으로 먹었고,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시리얼을 먹는데, 자기가 만약에 빵을 먹고 싶다 하면 빵도 따로 토스트기에 구워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홈스테이 집은 어학원에서 약 40분 거리 정도에 있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서 트램을 타고, 트램을 한 20분 정도 타고 간 다음에, 그리고 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제일 길게 걸리면 40분, 그리고 짧게 걸리면 한 30분이면 도착을 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홈스테이는 저희가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간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계된 그 회사에서 그냥 랜덤으로 홈스테이를 배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뭐 고르거나 이런 건 없었지만, 그러니까 저희의 희망 사항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나 애완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희망 사항을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체크를 통해서 저희는 그냥 부부랑 할머니만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다른 집에는 갓난 아기가 있는 집도 있었고 강아지가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학연수 내용은 이제 저는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저희 대학교 사람들 다 같이 모아서 그냥 한국인들끼리만 스피킹 수업을 따로 1시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 정규 수업 9시부터 1시 수업에서는 다 조별로 앉아요. 테이블에 한 5명, 4, 5명씩 앉아서 조로 이루어서 한 주제를 던져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각자 얘기하고 싶은 여러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아서 영어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문법을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문법은 근데 매일 이만큼씩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하루에 1개씩 배우는 느낌으로 수업을 했고, 그리고 단어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 단어는 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나올 법한 단어들이 쫙 있으면 그 단어들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하는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봤었는데 문법,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4가지를 시험을 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기 성적을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수업 없고 시험만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이 끝나면 스피킹 수업을 했었는데 이 스피킹 때도 그냥 매주 주제를 정해서 한국인들끼리 영어로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스피킹 선생님이 따로 계셨는데 그 스피킹 선생님이 다 같이 이제 발표를 한 명씩 시킨다던가 아니면 보드게임이나 게임 같은 거를 던져주셔서 그 게임을 영어로 하면서 하는 게임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끼리 있는데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래도 그냥 밖에서 만나도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정규 수업의 저희는 반이 꽤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한 반당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학생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였어가지고 그때가 딱 한국 방학이어서 한국인들이 방학 때 맞춰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인 비율이 어딜 가나 굉장히 많이 있었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한국인 비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중간 레벨이었는데 중간 레벨에 한국인들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이제 비율이 한국인 그리고 남미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남아 순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친구들은 스페인어를 제일 많이 썼고 그리고 포르투갈어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베트남어 등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스페인어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스페인어를 굉장히 어느 정도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도 스페인어에 관심이 조금 생겨서 스페인어를 공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업이 아무리 늦게 끝나도 2시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끝나고 나서 방과후에 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 외에 어떤 것을 했냐면 저는 이제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이랑 투어를 신청을 많이 해서 투어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스쿠버 다이빙을 신청을 해서 스쿠버 다이빙 근처에 하는 곳이 있길래 그 친구랑 같이 스쿠버 다이빙도 해보고 그리고 몰튼섬 투어라고 골드코스트 옆에 있는 좀 더 큰 브리즈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섬 투어를 하더라고요. 섬에서 스노클링이랑 카약, 뭐 거북이 보고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 이런 거 세트 투어가 있길래 그것도 했었었고 골드코스트에는 쇼핑몰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주 갔었고 그리고 하버타운이라는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울렛에 굉장히 물건들이 싼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캘빈 클라인이나 나이키 이런 것도 쇼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 게 호주를 가면 꼭 바다 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 수영도 한 3-4번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카지노 센터가 있어가지고 홈데디가 카지노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저랑 같이 카지노를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카지노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었던 게 호주에서 그냥 자막 없이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간 언니랑 영화도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간 곳은 골드코스트였는데, 골드코스트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남자인데 여기 뒤에 꼬랑지만 길어가지고 닦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뒤에 꼬랑지만 이렇게 길러서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몰려다녀요. 다 같이 여기만 끝에만 기르고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외국인이면 그냥 때린다던가 아니면 시비를 건다던가 인종차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 또한 혼자서 걷고 있을 때 그냥 인종차별을 하는 단어를 말하고 간다던가 이런 건 있었지만 그런 불량 청소년이 아닌 이상은 인종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후기 저는
대체적으로 어학연 수 자체를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수업을 하면서 영어만 써야 된다 보니까 영어를 막 빠르게 엄청 막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할 수 있다 이거보다는 그냥 어쨌든 뱉고 보는 영어를 뱉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말들을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뱉었는데 이제는 생각하면서 뱉는 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음을 많이 교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발음이나 아니면 말하면서 문법이 조금씩 틀린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나 아니면 자주 쓰는 말들 이런 거는 그래도 꽤 빠르게 좀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할 수 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해서 외국인처럼 모든 말들을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나 표현들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행 영어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 후기에 대해서는 호주가 이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실종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6시 이후로는 아예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었는데, 가끔씩 저녁 늦게 들어갈 때가 있으면 그때는 그냥 친구랑 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영상통화를 한다던가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저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홈맘한테 호주가 위험한 나라냐, 늦게 다녀도 상관없냐 이런 식으로 여쭤봤었는데 골드코스트 내에서도 위험한 동네가 있고 안 위험한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위험한 동네에서는 6시 이후로는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러지만 우리 동네는 굉장히 안전한 동네고 집 근처에 바로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상관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리 늦어도 7시 반까지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전에는 항상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불량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홈리스나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티를 굉장히 좀 안 내려고 했던 것 같고 한국말을 너무 크게 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날씨에 대해서, 저는 1월에서 2월 달에 갔었었는데 골드코스트는 해가 정말 뜨거워요. 해가 엄청 뜨겁지만 그래도 해가 없는 그늘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흐린 날씨라던가 그럴 때는 정말 덥지 않습니다. 해만 없으면 덥지 않아요. 그래서 해만 피해 다니면 땀나지도 않고 그냥 가끔씩 해 만나면 뜨겁다 이 정도 날씨였었던 것 같아요. 한국처럼 여름이라고 해서 습하거나 아니면은 뭐 땀이 막 엄청 많이 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총 비용을 제가 자세하게 적어왔는데요. 일단 항공권은 제가 갔을 때는 1월부터 3월 전까지는 호주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호주로 몰리는 기간이래요. 그래서 1월부터 한 2월 사이에는 항공권이 제일 비싼 시기라고 해서 저는 제일 비싼 항공권을 200만 원에 구매를 하였고, 어학원 비용은 입학금 250불, 그리고 수업료랑 잡클럽도 한 번을 했었고 금요일날 액티비티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전부 다 포함해서 1,750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매칭 비용과 홈스테이 한 달 비용, 거기에 이제 음식값도 다 포함이 돼서 1,510불, 그리고 픽업, 액티비티, 그리고 여행자 보험, 학생 서비스 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470불, 총 3,980달러에다가 항공권 2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3,980불이 제가 납부를 할 당시에 환율이 933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는 약 371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571만 원이 들었고, 저는 학교에서 간 거였기 때문에 학교 지원금이 따로 나왔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저렴한 금액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생활비는 제가 최대한 돈을 아끼고 싶어서 저녁은 집에서 나오니까 저녁은 최대한 집에서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점심은 저희가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점심값과 뭐 간식이나 아니면 기념품, 한국에 사갈 것들 이런 거를 쓰는데 약 1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쓴 거를 다 적어놨었는데 약 1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총 671만 원을 한 달 동안 썼습니다. 네, 이렇게 Q&A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Q&A에 담긴 내용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얘기뿐만 아니더라도 나중에 캐나다 Q&A도 올라갈 예정이고 호주에 관한 다른 내용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